네, 오늘은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금융설계 파트를 할 건데요. 자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의 특징과 그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은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될 수가 있고요. 뭐 골동품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유명한 말이죠. 달걀을 그냥 한 판에 다 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 바구니에 그래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산관리 원칙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막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리면 어렵겠죠. 그래서 자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안전성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봐야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나 이익의 수익을 기대하는 수익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현금화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보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양한 금융자산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너무나 쉽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전성은 어떨까요? 안전성은 당연히 높겠죠. 웬만해서 은행이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높지만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은요, 반대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안전성이 높을수록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성이 낮을수록 수익은 높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요,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게 간접적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이윤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을 주고 아니면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내가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샀을 때 높아지는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시세 차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차익을 이제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기도 하고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회사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 원금 손실이 되게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다 잃을 수도 있고 뭐 200%더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성은 낮고 수익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은요, 예금과 주식의 중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차용 증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안전성이 낮지만 수익성은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주식보다는 수익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는 그 채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타로는 펀드가 있어요. 펀드는요,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거 개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을 가지고 뭐 주식을 사도 되고 채권을 사도 되고 이렇게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제 다시 이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도 하고 채권도 하는데 중간에 전문가가 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 거죠. 연금은요, 우리가 이제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은퇴 후에 받을 거 생각해서 미리미리 부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안전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잖아요. 반대로 실물자산이 있어요. 실물자산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물자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그럼 동산도 있겠죠? 동산이 이제 보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산
되는 거죠. 움직이는 자산.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투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유동성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거기서 돈을 뽑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안 팔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참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주식에 이제 올인하는 것도 안 되고 예금만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상황이 다 바뀔 때마다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예금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생애 주기별 특성에 대해서 이제 금융 설계와 같이 연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막 100세 시대를 산다고 했을 때 그 돈을 그냥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이러면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겠죠.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는요, 한정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시기는 돈을 벌고 있지 않죠. 청년기부터 이제 취업을 하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년기가 됐을 때 은퇴를 한단 말이죠. 소득 곡선은 한정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돈을 쓰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소비 곡선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핑크색인 부분이요, 이제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케이스예요. 이 두 군데가 유일하게 이제 요 구간이 소득이 더 많은 케이스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금융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때 돈을 모아서 우리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자녀의 이 어린 시절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가 번다고 이때부터 번다고 사실은 쓰는 곳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경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득과 소비 구간이 어디가 많은지를 여러분들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특징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중장년기 때, 요 시기 때 소득이 가장 많지만 지출 규모도 큰 시기예요. 집도 마련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때 되게 신중한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금융 설계를 했을 때 요 단계로 가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도 이제 내가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고 몇 년 뒤에 아이를 낳고 이런 대충의 삶의 그런 계획이 크게 있잖아요. 다 맞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때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가까운 거는 대학을 이제 갈 때 대학 등록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제 실행을 한 다음에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돌아보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흐름대로 잘 이렇게 끌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파트 그래서 경제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